자, 그 다음에 유도등이나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상용전원으로 점유되고, 상용전원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 일반 집에서 쓰는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로 작동이 되는 건데, 정전이 되면 이제 비상전원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자동절환이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1번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층수가 14층인 소방대상물, 11층 이상이에요.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우리 소방에서는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11층 이상이면 적어도 60분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는 20분 이상인데 11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60분 이상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주택의 세대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건데, 자, 복합 건축물이나 아파트도 상관없는데 주택의 세대에 유도등, 보통 우리 아파트에 유도등, 집안에 유도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맞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없어요. 통로 유도 표지를 유도 표지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도 표지는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써요. 유도 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다가 복도나 이런 데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세대 내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타당하지 않는 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는 있지만 유도 표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인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공연장이나 집회장이니까 여러분 뭐가 있죠? 일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대형을 다는 거 맞고요. 통로 유도등 건드리지 마세요. 무조건 맞습니다. 통로 유도등은요,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공연장이나 관람장에 집회장에 뭐가 있죠? 객석이 있으니까 객석 유도등 맞습니다. 캬바레 사람 많은데 중형 아니에요. 중형은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데 보통 설치하는 겁니다. 중형을 외우고 싶으면 중형은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형은 아닙니다. 이 캬바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잖아요. 대형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요걸 조심하시면 되겠고, 창고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답 2번이었고요.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형 피난구 맞습니다. 중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좀 이따 정리 한번 할게요.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8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잘 보세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캬바레, 나이트클럽의 특징. 여기는 객석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객석이 있다는 거고 사람이 많으니까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 유도등은 다 있잖아요. 통로 유도등은 여러분들 따로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좀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곳은 당연히 대형을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는 객석이 없죠. 잘 생각해보면 장례식장에 무슨 객석이 있습니까? 그죠? 지하상가에 무슨 객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저 같으면 이거 외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하 무창층이나 11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요게 제일 아마 오답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소형 피난구 유도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이트클럽 같은 거에는 중형이 아니라 대형을 달아야 된다 그랬죠. 캬바레 같은 경우에 정전되었을 때 뭐죠? 그렇죠. 자동 절환이란 말 나오면 20분입니다. 11층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 이게 높이 1.5m 이상인데 이게 천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천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1.5m 이상이란 말 맞습니다. 맞는 얘기가 돼요. 옳은 거 찾는 건가요? 답은 3번이죠.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는 통로 유도 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숙박시설에는 유도 표지 이런 거는 기준이 없다 그랬어요. 숙박시설은 일단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달아야 되겠죠. 중형 피난구 유도등과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린 거 통로 유도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여서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을 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자,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인데 그냥 피난구 유도등은 여러분들 문 위에 설치하거나, 자, 문 위에 설치하거나 문 근처
천장 여기에 설치하거든요. 천장. 그럼 여기가 보통 좀 얼마냐면 높이가 1.5m 이상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구획된 거실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 맞죠? 출입구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이가 틀렸어요. 높이는 문 위쪽이니까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상이란 말이 나온다면 1.5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답은 4번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유도등의 설치 높이로 잘못된 거 골라라.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딱 두 개만 외우세요. 피난구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인데 보통 여러분들 피난구 유도등 이런 거거든요. 문 이렇게 있고 문 위에 이렇게 문 그려져 있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 달려나가는 거 있죠?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고 요건 보통 문 위니까 1.5m 이상이 맞아요. 1.5m 이상이 맞거든요. 그런데 천장에서 자,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어요. 이게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이게 피난구 유도등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천장에 설치하거나 문 위거든요. 문 위에 설치하거나 천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1.5m 이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얘네들 어때요? 복도나 계단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허리 아래쪽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1m 이하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피난구 유도등 1.5m 이상 문 위에 붙이니까요. 거실 통로 유도등 1.5m 이상 천장에 붙이니까요. 그러나 복도는 어떻습니까? 복도니까 아래다 붙여야 돼요. 이거는 1m 이하의 높이에 붙인다. 그래서 답은 잘못된 거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유도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아시죠?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에는 중형 맞습니다. 지하상가나 아까 이제 말씀드린 11층 이상이나 지하상가나 지하역사 같은데 지하는 좀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60분 이상 작동한다는 말 맞습니다. 공연장 하면은 대형 피난구 유도등 맞겠죠? 근데 교육식 연구시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중형에도 안 들어가고 대형에도 안 들어가고 야, 교육연구소는 뭐야? 얘기 안 해줬잖아. 안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표, 8번 문제에 있는 표를 정리하시면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 볼게요. 복도 통로 유도등입니다. 자,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복도 통로 유도등 외우셔야 되는 거 이거 소형 소화기랑 기준이 똑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행거리잖아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이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소형 소화기랑 비슷해요. 소형 소화기랑 비슷하다. 소형 소화기랑 그러니까 실제로 소형 소화기랑 이 통로 유도등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자, 보행거리 얼마입니까? 20m마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특히 이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 맞습니다. 나머지는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어떤 거라 그랬죠?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천장 위에 붙어있는 이 화살표 있죠? 이걸 우리가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하거든요. 자,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뭐 됐고요. 자, 이거는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이거 똑같아요. 보행거리 20m마다라는 말 맞고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자,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요. 자, 벽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실 통로 유도등 못 붙이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뭘로 바꿉니까?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자,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합시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하상가에 설치된 여기서 키워드는 지하상가입니다. 자, 지하상가에 설치된 유도등은 정전 시 비상전으로 자동 절환돼요. 뭐 20분이냐 30분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취약하죠. 지하에 사람들이 많은데 비상조명등이 한 20분이라든가 뭐 요 정도밖에 작동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하 상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지하 역사라든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좀 오랫동안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상가가 힌트고요. 몇 분 이상 작동해야 되느냐? 이럴 땐 무조건 60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지하층, 무창층으로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깜깜하면 다 죽는 겁니다. 도매, 소매, 터미널, 지하 역사, 그 다음에 뭐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하 쪽도 위험하고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도 위험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곳은요. 얼마 이상, 60분 이상은 이게 좀 우리가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죠.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이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다음 내용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